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주말에 TV 좀 잠시 보고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부모님께 또는 연세 드신 분께 잘 해드렸는지요. 오늘은 SK바이오팜 지난 저점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3일째 5일선에 안착한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의 모습과 그리고 임상 소식 그리고 IR에 대한 이야기, 임상 소식과 IR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매도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됐지만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공매도로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그러나 주가가 워낙에 바닥권에서 공매도가 이게 또 열심히 하고 있네요. 많은 분들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단히 정보력이 좋다라고 알고 있죠. 제가 경험한 것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물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페이크성도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시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업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SK바이오팜은 2021년 올해 1분기에 잠정 경영 실적 발표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영업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형태로 이렇게 IR을 병행하는 것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상으로는 국내외의 투자자 그리고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내용인즉슨 올해 1분기의 경영 실적 그리고 12일 날 10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월 7일 뇌전증 신약의 임상 3상을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한중일을 공략하겠다라고 기사화했는데요. SK바이오팜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아시아 시장 공략을 이제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부분 발작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대규모의 3상 임상을 피보험자 모집을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2023년 3상 임상이 완료되면 물론 2024년 정도 되겠죠. 미국과 유럽에 이어 아시아 시장 진출 발판이 마련되면서 시장 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5월 7일 미국 국립보건원이 운영하는 임상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최근에 세노바메이트에 관련해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피보험자 모집 중이라고 한 단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부분 발작 증상을 동반한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세노바메이트의 보조요법의 유효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진행하는 다기관 연구이며 SK바이오팜은 지난 2020년 9월 3상 임상 시험 계획을 공개한 이후에 8개월 만에 개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부분 발작 증상을 동반한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세노바메이트의 보조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약 8개월 만에 개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도호쿠 남부의료원 등의 일본 7개 의료기관과 국내의 서울대병원, 동아대, 삼성 서울병원, 건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국내 의료기관 5곳이 피보험자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고 임상 참여를 확정한 기관 중에 중국의 복단대학교의 후아산병원은 아직까지 피보험자 모집을 시작하지 않았다. 다른 것은 중국 애들이 빨리 하면서 지금 피보험자 모집을 시작하지 않았네요.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 판매 승인을 받은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성분명이고 올해 3월에는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판매 허가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티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나라마다 현재 다르게 구사하고 있죠. 미국은 지난해 5월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서 직접 판매에 현재 나섰고 유럽은 기술 수출 후에 파트너사인 안젤리니 바마를 통해서 간접적인 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을 진행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은 SK바이오팜이 직접 판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아시아 지역 3상 임상 계획을 공식화하고 관련 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유럽에서의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임상도 이렇게 속도감 있고 서서히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에서 18에서 70세의 성인 환자 540명을 모집한 다음에 약물 치료를 진행하면서 단순 또는 복잡 부분 발작, 그리고 2차적인 전신 발작 등 모든 유형의 발작 빈도 변화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SK바이오팜은 2023년 10월까지 앞으로 2년 한 5개월 정도 10월까지 주 평가 지표인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래서 2024년 10월까지의 연구 전 과정을 종료하겠다.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는 2024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죠. 아시아 임상 시험이 완료되면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시장의 전 세계 주요 시장 진출 활로가 열리게 되고 유럽 파트너사인 안젤리니 바마는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죠. 프랑스, 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의 온투리즈라고 자꾸 저는 발음하더라고요. 온투즈리인데 온투즈리를 발매하고 이런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상과 이렇게 들여다보았는데요. 3상이 본격화된다. 이번에는 공매도 상황을 현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속적으로 블록딜 물량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외국인은 7.47% 580만 주를 보유하고 신용시장은 0.81% 시가총액은 8,457억 정도가 됩니다. 아니죠. 8조 4천억이죠. 8천 잘못 봤네. 8조 4,578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고요. 공매도는 5월 7일 공매도를 한번 현상을 한번 바라볼까요? 공매도는 5월 3일부터 7만 2천 주가 나왔고요. 이때는 평당가가 10만 6,700원이고요. 지금은 SK바이오팜이 지난 금요일 17만 주 거래량은 상당히 안정세를 현재 보이고 있죠. 20만 주 이내라고 한다면 대단히 시장이 안정화라고 말했습니다. 종가가 10만 8천 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매도의 평단가 10만 7천 원 정도보다 이게 1,000원 주당 손실난 상황이고요. 이때 또 공매도의 평단가가 10만 3,700원입니다. 얼마요? 13만 주요. 그리고 공매도의 평단가가 10만 5천 원입니다. 이때는 5만 7천 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10만 7,600원이죠. 공매도가 또 16,000 주. 공매도 손실이 벌써 20만 주, 27만 주를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치는 공매도는 주린이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건 공이 필공자죠. 즉 없는 주식을 기관이나
또는 외국인 또는 이런 내국인에 의해서 이렇게 주식을 빌려서 주가가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바닥에서 다시 위에서 판 수량만큼 그대로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다시 빌린 곳에 갚는 것이죠. 그 차익만큼 수익을 내는 것이 공매도 차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그래서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는 거지 대상 바닥자리에서 공매도를 치는 외국인 투자가들 또는 국내 투자가들, 국내의 기관 투자가들이겠죠.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매 치는 거고 개인들이 빌려서 하는 공매도를 우리는 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매 세력은 현재 손실 중에 있고 이 대바닥에서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멍텅구리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수급 상황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대차나 그런 정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6일 기준으로 보면은 SK바이오팜의 대차 잔고는 146만 주입니다. 누가 이렇게 대차를 많이 했을까?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보게 되면요. 외국인은 27만 주를 대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은요. 47만 9천 주를 이렇게 증권에서 빌려줬습니다. 이 증권에서 빌려줬다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들의 이 증권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거래원, 이렇게,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HTS의 그러한 증권사 말입니다. 거기에서 임의로 이렇게 공매 세력에게 빌려줍니다. 그 빌리는 거에 대한 이자를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있죠. 그러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이율은 대단히 적습니다. 연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주가가 조금 몇백 원만 오르면은 주가가 1% 이상이 되는데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SK바이오팜 주주분들께서는 주식 대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HTS 또는 모바일 폰에 이 주식 대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빌려주었던 증권사에서 개인들의 주식을 빌려주었던 것을 다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위에서 팔았던 것을 공매 친 것을 다시 부랴부랴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식구분들께서는 SK바이오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주식 대여 해제를 해주시기를, 모바일 폰에 다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그러한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여는 이렇게 됐고요. 그럼 누가 이어 75만 주 대략 한 달 조금 더 걸렸네요.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니까 이 75만 주를 누가 83%인 63만 주를 외국인이 차입을 해갑니다. 빌려가는 것이죠. 왜요? 바로 공매도를 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이 대차 잔고는 공매도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생 상품인 모건 스탠리 지수 또는 코스피 200 또는 FTSE 이런 데에 또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매도를 위해서 이렇게 대차 잔고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상당히 63만 주를 하고 국내에서는 12만 주 정도를 차입해 갔습니다. 따라서 이 증권에서의 대여가 많기 때문에 주주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죠. 주식 대여를 해제하자 그런 것입니다. 공매도와 대차 상황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최근 수급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은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또 역시 공매도와 함께하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공매도를 빌려서도 팔고 그러니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사지만 수급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블록될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시 봤더니 거래원이 CS증권이더라고요. 이곳에 블록될 물량을 가장 많이 받은 창구가 바로 CS증권입니다. 이렇게 장내 매도를 통하고 그리고 공매도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바닥이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SK바이오팜은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되고 현재 쌍바닥으로서는 102,000원이라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05,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충분히 제가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어느 분 구독자분한테 걱정이 많으신 분이어서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 그런데 혹시나 제가 여러 종목을 하다 보니까 까먹으니까 좀 댓글로 좀 남겨달라 하셨는데 오늘의 주말에서야 이렇게 봤네요. 어쨌든 105,000원, 108,000원이 되니까 조금 더 잠시 후에는 분봉을 통해서 이 바이오팜의 시장의 심리를 한번 더 보겠지만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가 현재 고객 예탁금이 74조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또 매매를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연기금에서 말입니다. 지난 12월 말부터 최근 4월까지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죠. 그러나 지난주부터는 완연하게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세로 돌아선다. 그러면 외국인과 연기금이 그동안 수십조 원의 현금이 쌓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사더라도 지수는 껑충껑충 튀게 됩니다. 거래소는 3,200이 다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1포인트 정도면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재돌파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여전히 올해는 종합주가 지수가 4,000은 충분히 터치할 것이다. 그 섹터에는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있고 또 하나는 슈퍼사이클인 반도체에 되죠. 현재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외국인과 기관은 어마무시하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서서히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슈퍼사이클인 2018년도처럼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을 한다. 즉 현재는 18% 정도가 되는데 30%의 영업이익률만 올라더라도 삼성전자에 재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몰리게 되면 10만 전자는 넘을 것이며 종합주가지수는 폭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비단 어느 섹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자칫 위험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파다권의 공매도를 치는 아이들의 공매도 실력은 멍텅구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라고 해서 정보력이 대단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국에서 보았었죠. 테슬라스는 전기자동차의 성장이 대단히 발전적, 희망적이죠. 거기에 공매도를 정보가 없어서 공매도를 쳤겠습니까? 주가가 폭등하게 된 계기가 바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링. 그로 인해서 파산한 헤지펀드도 있고요. 따라서 아직은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증시를 가벼이 봤던 이제는 증시의 고객 예탁금이 획기적으로 7배 이상 변화된 상황.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고객 예탁금 즉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잠정적인 대기자금이 들어올 것이고요. 또한 그동안에 4개월 중에 지속적으로 가격 조정을, 지수 조정을 주었던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장 진입을 한다게 되면 코스닥과 코스피는 올해 2021년은 더욱더 또다시 폭등의 길로 전개갈 가능성이 높고 그곳에 역시 SK바이오팜도
함께 동조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오늘은 임상 3상에 대한 소식이요. 그리고 두 번째의 저점은 전저점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 공매도가 재개되었을지라도 공매도는 현재 손실 중에 있다. 그러니 조심돼야 될 상황. 그리고 또한 여전히 블록될 물량은 나오고 있다.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저점에 대한 물량은 이번에는 다시 상승하면서 61선이 현재 61선이 11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또 밀렸다 하면서 각 기간 조정을 거칠지 어쨌든 10만 5천 원 이하에 혹시라도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16만, 17만, 20만 원대 사신 분들의 것은 아직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고 이와 같이 저점으로 사신 부분들은 그것이 5%든 단 1%든 수익을 내기만 하면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이제 생업이 있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장중 잠시 스마트폰으로 앱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저점 물량은 이익 실현에도 저는 긍정적이다. 좋은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매매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SK바이오팜의 여러 가지의 움직임이 올해 들어서 블록딜도 행동이 빨랐지만 다른 진행 상황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껴집니다. 힘내시고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하루속히 좀 빠른 시일 내에 16만 원대에 좀 안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